이번에 살펴볼 제품은 S11 플러스 모델인데 예전에 한번 제가 리뷰를 했죠. 원래 이 모델이었습니다. 이 모델인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12세대 인텔 브라켓을 제공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12세대 보드에다 꼽으려면 이거를 개조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 개조 방법이 좀 공구로 이렇게 깎아내야 되는 좀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좀 별로였는데 이게 이제 드디어 12세대용 브라켓을 장착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출시가 된 거죠. 이게 11세대거든요. 요거를 제가 왜 추천을 하냐면 이게 우퍼 케이스랑 잘 어울리고 이게 다크 플래시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다크 플래시 케이스에는 당연히 잘 어울리죠. 상판이 광택이 있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흰색 케이스에 되게 잘 어울려요 이게. 그런데 흰색 타워 쿨러가 다 3만원대예요. 뭐 찾아보면 알 겁니다. 3만원 다 넘어요. 이 타워 쿨러가 검은색은 싼 거 많아. 흰색은 다 비싸. 그런데 이 다크플래시 S11이라는 모델이 가격이 25,000원 밖에 안 하는데 흰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판도 이뻐요. 딱 달아놓으면 딱 이뻐. 이 광택이 지금 광택을 해놨어요. 광택을. 근데 더 또 장점이 뭐가 있다? 이 펜이 5V RGB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메인보드에 꽂으면 색을 조절할 수 있어요. 우퍼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타워쿨러 조명이 흰색이어야 돼요. 왜냐면 우퍼 케이스는 전면도 흰색이고 후면도 흰색이야. 근데 가운데 있는 타워쿨러가 레인보우여봐. 겁나 보기 싫어요. 그래서 흰색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흰색 타워쿨러 중에 흰색 불빛을 내는 모델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쿨러마스터 하이퍼 212가 있고 또 저기 뭐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겜맥스 GT라는 모델이 있어요. 근데 그 단점이 그게 이 흰색 불빛이 그 두 모델 모두 그냥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끄거나 뭐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키거나 그냥 계속 불빛이 켜져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근데도 3만원 3만원이라니까. 그 RC400이란 모델이 있어요. 3R 시스템에서 나온 그거는 어떻다? 이 불빛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돼 있고 불빛이 없어요. 그냥 다 흰색이야 그게. 근데 그 RC400이란 쿨러가 이거보다 좀 더 이뻐요. 생긴 게 이것도 좀 더 이쁘, 조금 더 이쁩니다. 그냥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더 알차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좀 이뻐요. 불빛이 안 나와. 차라리 불빛이 안 나오는 게 낫지. 왜냐면 우퍼 케이스로 자꾸 예를 들면 우퍼 케이스 전면 불빛 끌 수 있죠. 영화 봐. 영화 볼라 그래. 그럼 어두웠으면 좋겠어. 그럼 타워쿨러 불빛 못 끄면 겁나 신경 쓰이지. 차라리 타워쿨러 불빛 안 나오는 게 낫지. 그냥 가운데 있는 건 흰색이고 앞에 우퍼 케이스 전면 흰색 껐다 켰다 이게 낫잖아요. 근데 이 모델은 5V RGB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빨간색, 뭐 레인보우, 파란색, 막 그 프로그램을 조절하는 거죠. 메인보드 연결이니까. 이거 잘 모르는 분 있으면 반드시 숙지하세요. 이 조명 조절선 5V로 메인보드 연결하는 거는 프로그램으로 조절하는 거고 이거를 케이스 전면 버튼으로 하는 거는 버튼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으로도 할 수 있고 흰색을 끌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최대 단점이 뭐다? 브라켓을 제공을 안 해서 12세대에 사용할 수가 없다. 가성비는 작살입니다. 25,000원에 흰색이야. 그런데 불빛 조절도 돼. 완전 이게 35,000원이라 그래도 가성비예요. 아까 말했듯이 흰색 타워쿨러 불빛 계속 나오는 게 32,000원이라니까. 31,000원이나. 근데 불빛 조절되면 35,000원. 그럼 가성비는 아니고 적당한 가격이네. 근데 이게 25,000원이라니까? 이번에 이제 이게 나온 건데 이거 잘 사셔야 됩니다. 플러스 모델 사야 돼요. 플러스 모델을 사야 불빛 조절됩니다. 2만원대 초반 21,000원짜리 제품은 그냥 이렇게 계속 레인보우지 불빛 조절 안 돼요. 똑같이 이렇게 그
펜에 똑같이 5V RGB 선이 있습니다. 21,000원짜리 제품도 불빛 조절 안 되는 21,000원짜리 제품도 이게 똑같이 있어. 근데 안 돼. 왜 있나 모르겠어. 그게 안 되는 건데. 펜이 달라요. 이거는 똑같아. 이 방열판은 21,000원짜리나 25,000원짜리나 21,000원짜리는 불빛 조절 안 되고 25,000원짜리는 불빛 조절이 됩니다. 이게 새로 나온 건데 뜯어봤죠 당연히. 여기 브라켓이 여기 보이죠? 브라켓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브라켓 설명하려고 하는데 뭐 요거는 똑같습니다. 요거는 11세대랑 10세대 그 이전 세대랑 똑같은데 5V 들어있죠. 메인보드 연결. 검은색은 제가 처음 사보는데 검은색을 산 이유는 검은색도 괜찮네요. 근데 검은색은 이 광택이 없구나. 이게 무광이구나 이게. 이게 무광인데 흰색 무광은 괜찮은데 검은색 무광은 살짝 이게 좀 너무 둔탁합니다. 이게 검은색이 다크 플래시 검은색 케이스에 장착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브라켓이 특이합니다. 이 브라켓 때문에 이거 산 거예요. 브라켓이 왜 특이하냐면 원래 이런 제품들 브라켓을 보면 원래 제품들 자 이거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브라켓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775 그리고 115 2011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볼록볼록볼록 이렇게 탁탁탁 끼워져. 당연히 이제 이 나사 뭐 핀 있잖아요. 긴 나사는 아래에서 위로 박혀가지고 고정되는 거죠. 아래에서 위로 박혀가지고 이렇게 박히는 거죠. 이렇게 박혀서 메인보드 밑에서 이렇게 박히는 거죠. 이렇게 박혀서 왜 탁탁 꼽히는 거죠. 이것을 개조하는 방법은 바로 지금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여기를 니퍼로 깎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요 가운데 딱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맨 끝에가 2011이에요. 요게 맨 끝에 2011입니다. 그리고 그 한 칸 앞으로 가면 요게 1155예요. 그러니까 1200은 요거 중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요즘 나오는 타워쿨러 그래요. 2011을 포기를 해요. 그냥 2011, 2066에 쓰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2066을 포기를 하고 어떻게 만드냐면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2011이 좀 더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1200은 좀 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요걸 깎는 부분을 안쪽으로 좀 바꿔가지고 이게 3단 콤보로 이렇게 출시를 합니다. 775도 없어요. 요즘 건 그냥 115X 아니면 12세대 1700 1200 1700 1200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개로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요 나사 방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크플래시에서 나온 게 조금 특이합니다. 12세대가 처음 봅니다. 이게 처음 보기 때문에 지금 찍는 거예요. 지금 나사 방대 이렇게 생겼어요. 이 나사 방대 이게 AMD죠? 이거는 인텔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외계인 문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니까 이 꼽히는 것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쪽에 뽀록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뽀록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3단이에요. 가운데 이렇게 딱 꼽잖아. 이렇게 가운데 그러면 12세대 그리고 맨 안쪽에 꼽으면 115X 그리고 맨 이 바깥쪽에 꼽으면 2011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이게 좀 다를 수도 있겠어요. 775 그리고 115X 그리고 12세대 1700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잠깐 볼까? 어떻게 됐지? 이게 지금 115X거든요. 어떻게 꼽았지 내가? 이렇게 꼽았나? 기억이 여튼 이게 어떻게 이게 되는 거냐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시적인 거랑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와, 이거 진짜 천재들이야. 이거 이런 거 기구 설계, 야, 이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 얘네들? 이거를 세로로 꼽잖아요. 맨 안쪽으로. 맨 안쪽으로 세로로 꼽잖아. 이렇게 꼽잖아. 맨 안쪽 세로로. 세로로 꼽잖아요. 그럼 생긴 게 이렇게 홈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세로로 홈을 이렇게 꼽습니다. 그럼 맨 안쪽이야.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기 밑에 쪽으로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이거를 예, 90도로 돌립니다. 90도로 돌려서 가운데 딱 끼면 예, 가운데야. 그때 90도로 돌려야 돼. 그리고 나 2011 해야 돼. 그러면 빼서 다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조절됩니다. 이게 이렇게 삽니다. 맨 끝에 가운데 그리고 맨 아래 이런 식으로 이걸 조절을 해버리대. 야, 이걸 이런 식으로 조절할 생각을 어떻게 했나요? 야, 이거 참 대단하다 봅니다. 기구 설계가 와, 나 기가 막히네. 응? 지금 이거 보니까 이 맨 안쪽이 그거 같은데? 115X 같은데? 그러니까 11세대, 10세대? 어우, 이건 진짜 빡빡하다. 지금 이런 방식 처음 봐요, 저. 이런 방식. 그렇네요. 맨 안쪽이 115X고 요게 이 가로로 두는 게 그 12세대고 맨 끝에가 2011입니다. 드디어 이제 12세대 나왔으니까 12세대 이거 쓰면 되겠다. 아, 이거 브라켓이 없어가지고 브라켓을 맨날 이거 깎아낸다고 내가 고생을 해서 제가 이걸 안 썼단 말이에요. 이게 아수스 보드에 장착이 됩니다. 아수스 B560. 어우,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장착하면 되는데 요 모델에 어떤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 펜이 이 RGB 있잖아. 이게 원래 이제 상세 설명에는 MSI, 에즈라, 기가바이트, 아수스 그 각 메인보드 제조사마다 이 5V 여기로 요게 있어야지. 당연히 요 헤더가 있어야죠. 메인보드에 요 헤더가 여기로 연결해 가지고 불빛을 조절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죠.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 S11 모델뿐만 아니라 다른 모델도 다 그래요. 115 맞네요. 맨 안쪽 115 775 포기했습니다. 775는 없어요. 이제 위에다 이렇게 끼우는 방식인데 포기를 했어요. 775는. 그런데 그 상세 설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MSI, 에즈락 다 호환된다. 이게 처음 타워쿨러를 접하는 부분은 약간 이게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만들어진 그 LED 조절하는 그거 있잖아요. 프로그램. 그게 그러니까 아수스 LED 조절하는 프로그램으로 이것도 함께 조절할 수 있다는 거야. 이 펜도 지원한다는 거야. 이걸 여기다 꼽으면 이것도 그 LED가 바뀐다는 거야. 이거는 LED 선이고 이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LED랑 저기 뭐야 그 프로펠러 전원이 같이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다? 기가바이트 거랑 S111 타워쿨러는 호환이 잘 돼요. 호환이 잘 되는데 이게 아수스 거랑은 호환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수스 거랑은. 지금 요거 끼우는 거 하나 어디 갔어? 어디 갔대? 이거 어디 갔어? 이거 뭐야? 2011을 또 주네 이렇게. 왜냐면 2011은 저기 이 나사가 이 지름이 달라서 그래요. 이건 예전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썸몰도 이거 하나. 야, 썸몰도 이렇게 따로 들어 있어요. 이거 완전 개가성비야. 다크 플래시 DLN 케이스 자체가 가성비죠. 야, 이거 어디 갔어 하나가? 야, 길이 맞는 거 비슷한 끼우면 되지 뭐. 이게 좀 긴데? 이게 길이 목이다. 길이가 맞아야 돼. 이거 하나 떨어뜨렸나 보다. 여튼 아수스 게 호환이 잘 안 돼요. 호환이. 기가바이트 거는 호환이 잘 되는데 기가바이트는 저기
색깔 변하는 게 잘 돼. 근데 아수스 건 안 되더라고 이게 잘. 그러니까 되는 보드도 있고 안 되는 보드도 있고 막 못 되더라 못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기가바이트는 확실히 잘 됩니다. 기가바이트 메인 보드 중에 B660 DS3H 같은 보드 쓰잖아요. 기가바이트 보드 중에 여러 개 막 여기 있다. 고민인 분이 있을 텐데 지금 뭐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DS3H라는 모델이 있는데 B660 DS3H 이 영상은 그냥 편집 없이 그냥 통으로 올리겠습니다. 찾아보세요. DS3H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게 진짜 가성비예요. 예. 그거 최고야 진짜. 그게 뭐 주식용 주식용 다중 모니터도 그렇고 게임용도 그렇고 다 괜찮아 그게. 잠깐만 이거 야 밑에 쪽이야 위에 쪽이야? 어느 쪽이? 그리고 이 타워 쿨러가 장점이 저번에도 말했지만 여기도 박을 수 있고 여기 밑에도 박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다 박을 수 있어. 그래서 그 브라켓 개조할 때 선택의 폭이 좀 많아요. 이게 인텔이 위에야 밑에야? 아 밑에 박는 거네요. 네, 밑에 박는 겁니다. B660 그 모델이 잠깐만 이것도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한쪽으로 휘어 있어 이렇게. 이 단이 있죠 지금 보면. 이것도 어느 쪽이 확인해야 돼. 환장했다 이거. 그런데 이게 장점이죠. 왜냐면 이렇게 하는 거랑 이 얼마나 조이는 강도를 자신이 조절할 수 있지.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걸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더 많이 조여지지. 그렇죠? 아 진짜 어느 쪽이야? 구부러진 쪽이? 구부러진 쪽이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무슨 얘기하다 그거 B660 기가바이트 보드 그거 진짜 가성비야. 기가바이트 B660 DS3H 게임용에도 괜찮고 저기 그거에도 괜찮습니다. 저거 주식용 멀티 모니터도 괜찮아요. 그게 DP 2개, HDMI 1개, VJ 1개 이렇게 돼 있어요. 포트가 총 4개야. 그런데 이제 동시에 모니터 출력은 동시에는 3개 되는 거예요. 포트가 4개지만. 예. 그런데 DP 2개랑 HDMI 1개가 있다는 건 어떤 걸 뜻합니까? 내장으로 4K 모니터 3개가 된다는 거야. HDMI 1대 그리고 DP에 2대, 4K 3대 된다는 거야. 내장으로. 근데 그게 이 랜 있잖아. 이거 랜 포트. 이 랜. 이거를 갖다가 2.5기가를 지원해요. 또 그게 2.5기가 지원이 뭐 스틸레전드 가야지만 있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12세대 B660 보드 중에서 에즈락 프로 보드는 저기 그 램 1기가밖에 지원 안 합니다. 2.5까지 지원해요. 그 2.5. 그리고 이거 지금처럼 M2 방열판, 전원부 방열판 2개 다 있어요. 램수는 4개고. 완전 개가성비야 그거. 딱 하나 없는 게 있다면 뭐 억지긴 그 가격도 13만 원밖에 안 해요. 옛날에였으면 13만 원이면 겁나 비싼 보드였는데 지금은 12세대 되면서 인텔 보드 가격이 하도 올라가지고 13만 원이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닌 게 됐습니다. 세상에나. 옛날에 하소연 시절 때는 6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보드만 써도 됐단 말이에요. 그때는 H81 보드. 야 이제 보드 값이 이렇게 올랐어. 인텔 터보 부스트 때문에 그래. 터보 부스트. 인텔 걔네들 터보 부스트를 그 지랄을 처음 만든 이유가 클럭을 어떻게 1을 올리냐? 1을? 클럭을 1을 올리는 바람에 전원부가 겁나 좋아져야 되잖아 이제. 그 보드 회사부터 돈 받았어 미친놈들. 이거 뭐야? 빠뜨리 없나? 그리고 이제 기가바이트 B660이 아니라 그 DS3H 시리즈 있잖아요. 그게 초기 불량이 좀 있어요. 초기 불량이 10세대 보드는 초기 불량이 좀 있었어. 그게 좀 에바였거든요. 근데 이제 초기 불량도 없더라고 그게. 완전 그래도 그거 주식용 컴퓨터 기본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거 그냥 가장 기본형 말고 그 바로 윗단계 컴퓨터 기본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거를 선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선이 이렇게 되는 것보다 선이 이렇게 되는 게 낫지. 근데 이게 저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선을 이렇게 타워콜로 달 때. 그러면 이 선이 빠져. 왜냐면 이쪽으로 선을 좀 당겨야 되잖아. 이렇게 당기면 당기는 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 이렇게 여기잖아. 빠지는 쪽이. 이게 선이 이렇게 당겨져야 되잖아. 이렇게 되면 빠지잖아.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니까. 이게 그래서 기본으로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게 여튼 그 참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크플래시 S11 쿨러는 기가바이트 보드랑은 그 5V RGB로 호환이 매우 잘 됩니다. 하지만 아수스 거랑은 잘 안 됩니다. 자,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저기 유튜버 있어? 거의 없다고 보거든 나는. 이거는 알고 있는 유튜버도 별로 없을 것 같아. 유튜버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컴퓨터 그 조립하는 사람들이지. 소위 말하는 컴퍼니들. 나 같은 사람이나 저기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뭐 이렇게 해서 파고드니까 하는 거지. 누가 알아 이걸? 5V RGB가 저기 기가바이트 그 S11이 그게 아수스 거랑 호환 잘 안 되고 기가바이트 거랑 호환 잘 되는 게. 그리고 항상 타워코로 달 때 이 끝선 딱 맞춰야 돼요. 이거 이렇게 장착하면 겁나 보기 싫어요.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 특히 이걸 맞춰야지만 그 허접하지 않은 대표적인 타워 쿨러가 S214 S214 모델 그렇습니다. 이 방열판 상단부랑 저기 그 펜 높이랑 딱 맞추세요. 안 맞추는 사람 있더라고. 생각 없이 조립한 업자들 중에. 개인이 조립하면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렇다고 하지만 돈 받고 컴퓨터를 판매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조립을 하면 안 되지. 근데 그냥 그렇게 조립하더라고. 근데 유튜브 보는 애도 그렇게 조립하는 애들은 빨아대더라고. 뇌가 없나. 나 유튜브 보는 애들이 세상에서 제일 좀 컴퓨터 분야는 유튜브 보는 애들이 제일 좀 애들이 지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사리분별도 안 되는 애들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또 사실이지 뭘. 다 갖다 버리고 새로 싹 사라는 거 보고 그게 맞는 거라고 하는 애들인데 뭔 말을 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지 거기서. 그 말 들으면 어떤 애들인지 알잖아. 거기서 뭐 더 이상 걔네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 애초에 사리분별이 안 되는데 컴퓨터 부품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사리분별이 안 되는 거야. 사리분별이 사람이 다단계에 속고 사이비종교에 속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몇십 년 일해서 받은 퇴직해가지고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사리분별을 못해가지고 저기 되도 않는 프랜차이즈에 다 날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지금 아수스 보드에다가 좀 조립을 했느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지금 제 입으로 말했잖아. 이게 아수스 보드랑 호환이 잘 안됩니다. 이 RGB 포트가 여기에 쳐 꼽으셔도 이렇게 말해놓고 왜 하냐. 왜냐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B660 아수스 보드랑은 잘 안돼. 근데 B560이랑은 별로 안 해봤어요. 이 모델이랑은 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불빛 조절 안 되잖아요. 이걸로. 그러면 이거 빼고 서머라이트 아예 불빛 없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분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주문을 하는 사람이 케이스 팬이 꺼졌다 켜졌다 했으면 좋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있자고 하잖아요. 그럼 타워쿨러는 아예 불빛이 안 나는 게 낫습니다. 우포처럼. 우포도 타워쿨러 불빛이 안 나오는 RC400이 차라리 나아요. 그 불빛 안 꺼지는 게 더 짜증나. 불빛 켜지는 거, 안 켜지는 거면 안 켜지면 많은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거 조절 안 된다, 그럼 이거 분해하고, 그걸로 껴야죠. 뭐다? 썸라이트. 그 모델 이름이 뭐더라? 제가 그걸 메인으로 거의 쓰고 있는데, 여기 있네요, 이 모델. 이거 완전 잘 나왔죠, 이것도. X120 RSE, 요 모델로 끼우면 되겠습니다. 요게 또 검은색 이제 케이스랑 잘 어울리니까.
나머지 조립 과정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타워콜로 구매하실 때 꼭 참조하세요.